국가 정상이 새벽 4시에 갔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왜 그런 걸 봤을 때 취임하고 처음 가는 정상 방문인데 너무 짧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아. 베이징에서 양국 간에 좀 긴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려면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12시간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새벽 4시에 도착한 거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 역사적으로 중국하고 러시아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헤게모니 싸움을 하느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뭔가 브로맨스를 보여줬단 말이죠. 이게 가능하려면 누구 하나는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근데 푸틴이 이번에 머리를 숙인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그 머리를 숙이는 첫 스탠스가 새벽같이 찾아오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푸틴이 이번에 방중을 굉장히 흡족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푸틴스럽지 않은 또 발언을 했어. 뭐냐면은 그 만찬 자리에서 북경오리 베이징 덕이 나왔대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형식적으로 한 조각만 먹으려고 했더니 푸틴이 뭐라고 했냐면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 싹 쓸어 먹었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정말 만족을 했다는 거고 하얼빈에 갔잖아요. 하얼빈에 간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하얼빈이란 도시는 중국이 만든 도시가 아니라 1898년에 이제 러시아가 이른바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뚫면서 러시아가 만든 도시예요, 거기가. 러시아가 만든 도시. 지금도 하얼빈에 가면은 여기가 중국인지 러시아인지 헷갈 정도로 러시아풍 건물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때는 러시아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 가장 많은 러시아 인구들이 살았던 곳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왜 그럼 푸틴이 갔냐? 방문했던 곳이 일단 러시아 정교회가 거기 있어요. 거기서 일단 연설을 한 다음에 하얼빈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하얼빈 공대가 거기 있거든요. 이 공대가 어떤 공대냐면은 일단 미국 제재 리스트에 올라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이민 해방군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대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하얼빈 공대를 졸업하면 30% 이상이 중국군 관련 기관으로 가요. 아, 그래요? 거기서 연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러 관계의 상징적인 도시이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하얼빈 공대에 수많은 북한 유학생들이 가가지고 첨단 무기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중러 어떻게 보면 1타 3P를 할 수 있어요. 이야. 거기에 푸틴이 방문을 하면은 중국도 잡고 북한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차트 키가 하얼빈 방문이었는데 왜 그러면 그 푸틴은 바로 하얼빈에서 평양으로 안 가고 바로 모스크바로 돌아갔냐? 네. 돌아갔냐? 뭐로? 시진핑이 삐졌대요. 이게 외신이 보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푸틴이 김정은과 너무 가까워지는 거를 시진핑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얼빈에서 한번 평양 찍을 계획도 있었는데 노 말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녹화 기준으로 오늘자 그 크렘린 대변인이 말을 한 게 뭐냐면 바로 이 하얼빈에서 지금 모스크바로 돌아왔지만 푸틴 대통령의 이제 방북은 다 결정이 됐고 이제 시간 문제다. 라는 발표를 했어요. 가긴 간다는 거예요. 가긴 간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중국 회도 관련해서 아주 작아 보이는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원래 이제 양국 정상회담 하면 이번에 이제 푸틴이 하얼빈 공대 갔는데 원래 중국 쪽에서도 발표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얼빈 공대 방문 일정은 중국의 공식 발표에서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하얼빈 공대가 사실 미사일, 항공 이런 쪽에 상당히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 미사일 기술을 이제 이용한다 그래가지고 미국 제재를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이제 미국을 의식한 측면도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해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 러시아하고 북한이 가까워질 때 중국의 공식적인 발표는 이거였어요. 그거는 북한과 러시아의 외교 관계는 그들의 문제다 하고 살짝 되게 뒤로 빼는 그런 발언들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이 만나가지고 정상회담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북한이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을 상대로 군사적 도발을 행동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거는 북한이 있으면은 뭐 북한이 이렇게 주문을 했으니까 했겠지 하는데 북한이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두둔을 한 거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사실은 저는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모종의 삼각 지금 밀착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좀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놓고 편들어줬네. 이게 북한 입장은 어떤 거예요? 지금 푸틴이 찾아가서 만났다. 예, 북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신냉전이라는 것이 북한에게 있어서는 복권 당첨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복권이요? 예, 로또나 같은 거죠. 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냉전이라는 그 자체가 지금 한미일 그리고 북중로 사이의 대결 구도로서 지금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제2차 냉전 혹은 신냉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에게 있어서 러시아와 중국의 뒷배가 있다는 것은 로또와 같은 겁니다. 정말 복권이나 같은 거죠. 다시 말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생각하는 건 아마 북중로가 계속 밀착되는 그런 관계가 지속되면 될수록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그런 지원은 계속될 것이고 또 이에 따라서
북한의 붕괴 가능성은 점점 희박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까지는 각자 도생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연합이 구성이 되면서 지금 지원군을 얻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 이게 약간 그 지금 미중 갈등하고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로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죠. 이 북한 쪽에다가 시선을 좀 돌리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거 맞은 거죠. 발표하자마자 북한이 바로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럼 북한이 앞에 나서서 이제 그 나쁜 역할을 많이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다라는. 우리 봐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놀아봐. 약간 이런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한테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